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겪은 지진 이야기입니다. 안 보여. 공원에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빌렸는데요. 가능한 한 산이 없는 곳으로 갈 생각입니다. 날씨가 완전 봄이에요.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.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. 아이고 좋아. 여기서 해볼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어펭귄입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봄 날씨예요. 20도 가까이 되고 살짝 덥기도 해요. 이렇게 한장만 입었는데 오늘은 일본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 중 첫 번째 지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 지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지진은 말이죠, 일본에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. 일상 다반사죠. 자고 있다가도 뭐야 이거 이렇게 흔들리고, 밥 먹다가 흔들리고, 영화부터 영화관이 흔들리고. 근데 자, 처음에 갔을 때는 지진이란 걸 별로 못 느꼈어요. 이게 지진인가? 아니면 그냥 뭐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나? 뭐 이 정도였는데, 그렇게 지내다가 가장 심하게 지진을 겪게 된 게 가장 큰 사건이죠.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 3월 달에 일어났던 지진인데, 그날도 그냥 평소같이 수업을 하다가 중국인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. 선생님 이거 뭐 어때요?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책상이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땅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뭐지? 근데 한 명이 바로 눈치채고 지진이다 하고 있었는데, 평소처럼 지진이었으면 지진이구나 하고 그냥 넘겼을 텐데, 점점 지진이다 이게 된 거예요. 진짜로. 그때부터는 다른 패닉이 왔죠. 왜 이래. 그때 제가 본 거는 교실 맨 앞에 있던 친구가 그냥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더라고요.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였어요. 그 덩치 큰 친구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나가더라고요. 그것도 보고 저는 그때 그 무서움보다는, 일단은 첫 번째 들은 감정은 진짜 이대로 가면 이거 건물 넘어지겠다라는 드는 생각이 함께, 어떡하지 모르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렇게 큰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교실이 3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창문 쪽으로 가가지고 딴 사람들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있지 궁금해서 밖을 쳐다봤어요. 그런데 전신주 전기줄 달려있는 그게 그림자가 쫙 있죠. 낮에는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때 깨달았죠. 이거 건물 무너지겠다. 이거 진짜 죽겠다. 선생님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. 그 창문에서 떨어지라고. 창문이 깨지면서 파편이 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, 건물이 한 7, 8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.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무력감을 느끼고,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. 지구가 흔들리는 거는 불이 나면 불을 끄면 되고, 넘어지면 치료하면 되고,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. 진짜 패닉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모두들 책상 아래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, 지진이 사그라들고 여진이 이제 오기 시작했을 때,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동하자고 해서 다 같이 질서 있게 나갔어요. 일단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살고 친구들도 살아야 되고.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 해가지고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던 큰 공원으로 대피했어요. 지진 나면 일단 공원으로 대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지구의 사람들, 저희 학교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대피해 있고, 동원에 있는 동안에도 여진이 있었어요. 근데 여진이 그냥 지진이다 수준이 아니라 여진 자체도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. 그때 거의 한 몇십 년 된 나무 같은 게 위에 크게 있었는데, 그게 이렇게 막 나뭇잎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 나무 넘어지면 이것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고, 진짜 무력감, 지구의 멘틀이 나를 이렇게 쉐이킹 시키는구나,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생각이, 대처할 수 없는 이런 대자연에 휘말리면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는 좀 잠잠해지니까 반으로 돌아갔고, 그때만 해도 지진이 너무 심해서 여진이 또 언제 강진이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숙소로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, 기숙사 1층에서 전 잠을 잤어야 했는데, 1층에 이제 저만의 방이 있고 침대랑 책상이 있고 문이 컸어요. 문을 열면 그냥 바로 길이었어요. 이거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른다, 언제 또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. 제가 짐을 쌌습니다. 도망갈 때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다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짐을 싸서 가방을 손 딱 집으면
다 잡을 수 있는 바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. 어진이 날 때마다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잡고 일어나서 바로 쳐다봤어요. 이렇게. 더 흔들리나? 더 흔들리면 나 뛰쳐나가야지. 잠잠해지면 다시 또 자고, 흔들리면 또 다시 일어나서 상상을 했어요.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열고 바로 가방 들고 뛰쳐나가야지.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잠을 못 잤습니다. 그때는 여진이 너무 심해가지고. 뒤에는 이제 쓰나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. 그때는 내 카톡 그런 것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안 됐어요.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조차 연락이 안 되고.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.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때 좀 익숙해졌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큰 거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누나가 전화 왔을 때 제가 괜찮아, 나 여기 좀 더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. 안녕. 안녕. 아이 귀여워. 누나가 전화 왔을 때 나 안 가도 괜찮다, 나 여기 할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는 것보다 좀 버티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. 학교도 아직 졸업시도 했어야 되는데 안 간다 할 때 누나가 빨리 오라고 걱정이 되니까 정말 빨리빨리 오라고 막 난리를 쳤었어.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죠.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발전소가 하나가 터졌대요. 쓰나미가 왔으니까 거기 위험하지,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뭐가 또 터지고 다다음날 되면 뉴스에서 맨날 뭐가 막 터졌대요. 정말 사람한테 위험한 물질이 터져가지고 도쿄로 이제 그 날라와서 비가 오면 이제 방사능 비가 내린다 뭐 그런 말이 올 정도로. 근데 그때 되니까 공포감이 세지기 시작했어요. 분위기가 지진 나서 지금 마음도 불안정한데 방사능으로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가 막 오는 날이면 진짜 그때가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온몸을 다 패딩으로 감싸고 살갗이 절대 안 보이게 장갑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 우산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점 가고 그랬었어요. 그때 정확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렇게 노이로제가 좀 심하게 막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학교도 뭐 갈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구하게 돼서 지진 나고 한 5일 뒤쯤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 인생에서 트라우마가 됐어요. 그 이후에 그 지진은 지금도 한국에서 앞에 차도가 있는 1층 카페에서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 약간 이렇게 살짝 떨리는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있다가 바로 긴장하고 물잔을 쳐다봐요.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. 뭐가 이렇게 꽝꽝 뭐 괴물 나타나거나 고질라가 그러면 그럴 때 막 물이 진동하잖아요. 진짜 그거를 봐요. 또 위에 조명 같은 것도 이게 흔들린다. 그럼 나는 이건 지진이다 라는 생각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본능이 갑자기 생겼어요. 뭐 쫄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에선 큰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거의 10년 다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.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뭐 여러분들도 진짜 지진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겪을 일이 많이 없지만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올릴 예정이니까요.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